안녕하세요. 코인 즐겨찾기의 윤송아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 즐겁게 보내셨나요? 오늘 코인 즐겨찾기에서는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ICO 실태 조사에 관한 토크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직접 코인제스트 거래소를 다녀왔는데요.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기업 여기 어때 윤송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으로 출동했는데요.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미래 금융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를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가 바로 열심히 일하는 사무실이라고 하는데요. 조용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진짜 열지네요. 지금 타자 소리랑 오손도손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ISO 27001 인증이라는 건데요. 이 인증은 국제정보보안 표준에 기반해서 설계된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받게 되면 글로벌 시장이나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증을 받으면서 여러 통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통제 항목들을 이행함으로써 우리 회사가 정말 보안이 잘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무래도 거래소다 보니까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요. 상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상장 기획팀 매니저분을 한번 찾아갈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니저. 상장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상장 기준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도 크게 저희가 보는 거는 우선 토큰 이코노믹, 토큰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 커뮤니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요즘에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토큰 커뮤니티하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인제스트에서 코즈-I를 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개발하게 된 이유와 어떤 진행 상황 어떤가요? 우선 코즈-I는 이제 코즈에 이은 코인제스트 두 번째 거래소 토큰이고요. 그다음에 코즈-I를 통해서 거래소가 수행할 수 있는 실물 결제 유틸리티, 토큰 세일, 그다음에 포털 서비스, 자산 관리와 같은 모든 사업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고객분들과 공유를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코즈-I가 이제 새로 상장이 되었는데 어제하고 오늘 오전까지는 되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객센터를 포함해서 많이 이제 문의를 주시고 관심을 많이 쏟아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그 관심을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코인제스트의 목표와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코인제스트의 올해 목표는 1거래량 1조 원 돌파입니다. 1거래량 1조 원 돌파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적용했고요. 나아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기존 거래 수수료 모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토큰의 사업 모델을 확장해 그 영향력을 높여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코인제스트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코인 즐겨찾기의 코너 속의 코너 이영식의 핫코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식이가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해 가져온 코인은요, 바로 소다 코인입니다.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한 핫코인 지금 시작합니다. 형님, 누님들은 맛집 찾을 때 쓰는 어플 어떤 거 쓰시나요? 오늘은 맛집 어플 중 하나인 시럽 테이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SK 플래닛에서 제작한 어플인데요. 누적 다운로드 수가 무려 1,800만 명. 와, 국내 외식 어플 다운로드 수로는 1위입니다. 후기도 1,000개가 넘어요. 우리 핫코인도 1,000개 넘게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럽 테이블이랑 소다 토큰이랑 무슨 상관인데 하신 형님들 있을 거예요. 바로 시럽 테이블이 블록체인과 합쳐지면서 소다 테이블로 리브랜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다 테이블은 시럽 테이블의 리버스 ICO 느낌이에요. 시럽 테이블에서 제공하는 음식 분야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소다 테이블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쓸 수 있나 살펴보자면 크게 5부류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이용자, 공유 판매자, 음식점 방문자, 라이더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은 식사 비용을 결제할 수 있고 음식점에 대한 후기를 남기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온라인 이용자도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 사용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여기 배달의 민족!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와 같은 공유 판매자 역시 판매 보상이 주어집니다. 음식점은 이 같은 O2O 플랫폼을 통해 좀 더 저렴한 수수료로 광고비를 결제할 수 있고 배달하는 라이더는 배달 비용을 지급받아 쿠폰북 배포 보상을 받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서로 윈윈하는, 서로 상생하는 공유 경제 기반의 선순환 O2O 생태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에서 사용되는 소다 토큰은 소다 월렛을 통해 소다 코인, 이더리움 코인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소다 토큰을 또 소다 코인으로 바꾼다고? 무슨 말이야? 싶은 형님들에게 소다 토큰과 소다 코인을 분리해 놨는데요. 소다 코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하는 화폐로서 그런 기능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다 토큰은 소다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O2O 전용 토큰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결제 및 보상 등의 서비스는 소다 토큰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걸 굳이 왜 분리해놨어? 하는 형님들을 위해서 영식이가 알려드리자면 소다 블록체인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이용하는 데 지장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놨습니다. 소수의 고래 투자자들의 투기, 담합 등의 행동이 O2O 시장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제 이해 가셨죠? 그리고 중요한 블록체인 알고리즘은 시그마 체인에서 개발한 DDPOS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DDPOS 알고리즘은 DPOS의 보안 부분을 강화하고 POW 방식의 단점을 개선해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시그마 체인의 메인넷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가 공인한 국제공인시험으로부터 30만 TPS의 처리 속도에 대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록 생성 주기는 최소 3초 이상이고 트랜잭션의 최대 크기는 제한 없이 사용자 응용에 맞춰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소다코인의 배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소다코인은 ERC20을 기반으로 발행됩니다. 소다코인의 35%는 프라이빗 세일, 15%는 파우더와 팀 물량, 20%는 리저브 물량, 15%는 고문 및 파트너, 10%는 IEO 퍼블릭 세일, 5%는 IEO 보너스 및 에어 드랍입니다. 이제 팀원들도 알아봐야겠죠? 소다는 많은 개발자분들이 모여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20명 정도의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점은 확실히 좋은 점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대표님은 실업 테이블 회사인 몬스터큐브의 유재범 대표님입니다. CTO님은 한란소프트와 삼성전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CCO님은 블록체인 기술 특허를 2개나 갖고 있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다의 파트너사도 너무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SK텔레콤, OK캐시백 등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이 파트너사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19년 올해는 소다처럼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 대세예요. 그런 점에서 소다의 O2O 체인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도 저 영식이가 계속 지켜볼게요. 2월 첫째 주 불금 잘 보내시고 여러분 안녕. 네, 코인 진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발표한 ICO 실체 조사에 관한 토크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게스트분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유한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팀에 소속되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게스트는요, 일본 CTIA의 엄유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CTIA에 소속되어 있는 엄유미이고요. 저희 CTIA는 지금 현재 스위스,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 도쿄, 오사카에 거점을 두고 있고요. 저는 그중에서 한국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을 또 모셨습니다. 차승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차승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요, 정부가 ICO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변함없이 ICO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같은 발표가 어깨가의 간극이 벌어질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부의 발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먼저 변호사님부터. 예,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반응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업계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오래 생활을 했다 보니 적극적인 일본과는 달리 아직 한국은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자체도 굉장히 전 세계 흐름에 많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또 한국은 여기서 멈춰버리는 느낌이 아닌가 생각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승우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예견된 결과 혹은 이전 기조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요, ICO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기업 22곳을 대상으로 ICO 실태 점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의 4개월 만인데요. 그동안 이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땠나요? 우선 점검은 인터넷으로 확인된 이제 블록체인 22개 사례를 또 조사를 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여기 답변서는 정부에서 준비를 한 것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또 블록체인 기업들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조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점검된 기간은 약 1개월 정도로 예상되어 있고요. 22개사 중에도 총 답변이 전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실태 조사에 관해서 업계는 답정너라고 불맨 소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이렇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좀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내용인데 혹시 질의 내용은 좀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질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회사 개황, 프로젝트 내용, ICO 내역, 투자자 포 권리 등등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대체적으로 스마트 컨트랙을 썼든 아니든 코드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들어갔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락업 이런 부분이 있는 락업이라고 해서 이제 토큰이 발행이 됐으면은 일정 물량 그러니까 어드바이저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사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잠궈둬서 그 이전에는 이제
덤핑을 할 수 없는,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장치를 다 마련해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뭔가 좀 실질적인 부분은 아직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군요. 이사님은 이 질의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물론 뭐 회사 계획이나 프로젝트 내용이나 뭐 ICO 내역 그리고 투자자 뭐 권리 등등 이제 나온 거 너무 기초적인 자료만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이제 차승훈님 말씀대로 뭔가 블록체인 전문적인 부분도 추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사실은 저희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어요. 프로젝트를 조사하는 것 뿐 아니라 거래소 등록할 때 조사 등등 그리고 인허가 받을 때 조사 항목들이 몇백 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에 비해서 뭔가 정말 간단하게 개요만 살짝 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닌가라는 좀 느낌은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22개의 기업에 관해서 실태 점검 조사를 했는데 어떠한 기준들로 선별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얘기하신 대로 일본은 조금 더 면밀한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기준이었나요? 기준 같은 거는 저도 네.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게 일단은 좀 당연히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좀 유명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크거나 아니면 모금을 많이 한 것으로 이제 소문이 난 그런 업체들에 연락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도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프로젝트도 뭐 국내에서 진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많은 모금을 했고 꽤 이제 유명하게 알려졌는데 연락이 안 왔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2개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질문 내용은 공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9월 달쯤에 이걸 시작을 할 때 그 어떤 기업이었는지는 공개를 안 한 걸로 봐서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조금 살펴보니까요. 22개 회사 중에서 16개 회사는 최근 5년 이내에 설립되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2017년 이후 설립된 회사는 7개였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수는 평균 50명 내외였으나 30명 미만인 곳도 9군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4개 회사는 기업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거의 자산 규모가 대부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이하고요. 1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는 2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사님은? 물론 이 기준이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기준보다도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준비되고 있고 아니면 혹은 진행된 기업 중에 이 기준이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단지 이렇게 숫자를 내야 되고 그다음 기준을 잡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제 수면화되어 있던 부분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내 개발 회사도 물론 이제 많고 국내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 전부 다 이 기업 안에 속하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22개라는 게 정말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22개 회사를 또 선택한 기준도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22개 회사들의 ICO가 언제 진행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언젠지 알고 계신가요? 뭐 당연히 22개 기업에 대해서 그런 리스트가 안 나왔으니까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통 국내에서 이제 블록체인 ICO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면은 17년 중반 이후, 그러니까 18년이 가장 많았었을 거고 그 시점이 그러니까 이제 고점을 찍었을 당시, 그러니까 2만 불을 찍고 난 이후 2018년에 돼서 많이들 국내에는 ICO 프로젝트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은 혹시 좀 알고 계신가요? 조금 더 인포메이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22개사가 어떤 회사인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단지 이제 국내 그 방식으로 국내 개발 회사가 뭐 화이트 페이퍼를 작성하고 그리고 뭐 프로그램을 하되 단지 자금 조달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나 스위스 즉 약간 자금 조달 ICO의 자금 조달이 조금 가능한 나라에 페이퍼 컴퍼니를 두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그다음 그 자금을 다시 국내로 유입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이제 국내 개발 회사에 송금돼서 이루어지고 국내에서는 또 이제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고 미더블을 하는 등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걸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몇 기사를 보면서 또 재밌었던 점이 아이쇼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몇몇 기업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그들의 어떤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또 적발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퍼니쉬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또 흥미롭다라고 느꼈었는데요. 일각에서는요, 정부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IO 그리고 STO가 대세라고 하는데 아직도 아이쇼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사실 이 조사 대상 기간이 2017년 9월부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대부분 성공 사례가 이제 자금 모집에 성공한 것은 ICO를 통한 것이 많을 거고 STO 같은 경우는 사실 ICO가 막히면서 최근에 대안으로 떠오른 측면이 또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막 이제 STO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STO를 통한 자금 모집을 조사한다는 거는 사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2018년 11월에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한 게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MAS, 그러니까 마스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가이드 투 디지털 토큰 오퍼링이라는 이제 그건 예전부터 이제 나와 있는 가이드긴 한데 STO 내용을 추가해서 12월에 또 이제 새롭게 개정 공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몰타에서도 2018년 7월 달에 이제 새롭게 이제 법령을 버추얼 에셋에 대해서 이제 만든 게 있고요. 근데 그런 법령에는 이제 STO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 증권법 규정 준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나오는 이제 법령 규정이고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자금 모집 성공한 것은 ICO가 전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고 그래서 이게 막 뒤처졌다, 정부가 뒤처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는 저는 그렇게는 진단을 합니다. 이제 상황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물론 이런 뭐 자금 모집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ICO만 딱 꼬집어서 ICO는 이래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치우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ICO가 먼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드는 것도 네, 좀 지금 현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유난히 ICO에 유난히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물론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있던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즉 증권회사를 IPO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를 끼고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ICO 같은 경우는 물론 스타트업이 직접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탈중화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또 혁신적인 방법이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한국 이제 프로젝트들도 그렇게 자금 조달에 성공한 곳이 많고요. 그래서 기존 사업 모델을 또 블록체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부분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산업적으로 키워나가는 부분에서 그리고 산업적으로 커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스타트업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에는 저는 굉장히 크게 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스타트업이 커가는 하나의 과정에서는 이 ICO라는 방법이 굉장히 또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ICO를 허가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ICO를 진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법률은 아직 이제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하지만 이 자금 조달 방법의 ICO를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한국의 ICO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또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번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또 조금 일본의 그런 빠른 움직임을 조금 더 이렇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정부의 실태조사 발표 이후 시장은 거의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거의 보합세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부터. 그 ICO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이제 정부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하고 예견하고 있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트렌드가 워낙에 STO나 IO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STO라는 건 또 이제 어떤 장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
토큰 자체에 이제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점, 어떤 상품이나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을 배당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 좀 희망적인 측면이 있어서 미국 같은 데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요즘 최근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데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ICO 자체가 지금 조금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크게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던 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상황 또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약간 의외기도 했습니다. 흔들릴 줄 알았으나 또 괜찮았어요? 예, 그렇죠. 저도 이제 정부 예전에 이제 초기에 생각나시죠? 그럼 정부 코인을 이제 홀더들에 있어서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굉장히 또 이런 발표가 난 후에 시장 상황이 어떤가 사실은 차트를 봤던 1인이기도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정부의 움직임이나 뭔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이 되지 않았나. 즉 오히려 이제 저변에서는 이 성숙돼 있는 움직임이 조금 더 이제 튼튼하게 진행되지 않고 진행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이나 아니면은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하는 또 업계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됐나라는 조금 실망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움직임이 영향을 안 끼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 시장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전 세계 시장이 함께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만의 움직임으로는 시장 상황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게 또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조사를 진행했는지 이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그 3번의 향후 대응 방안을 보면요.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성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투기 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정부 입장은 아마도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정하거나 또 법 제정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이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많이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P2P가 있죠. 근데 P2P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ICO는 이제 가이드라인조차도 만들 수 없다. 이것은 이제 ICO 쪽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건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이제 그런 우회적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분간 입법안이나 법률 개정은 물론이고 정부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될까요? 예, 아쉽지만 좀 그런 뉘앙스로 읽히죠. 예, 지금 이제 보여지는 것은 사실 입법이 조만간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 국회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이 있을 수 있고 업계의 요청도 있지만 당분간 정부 입장에서는 공론화하기 어렵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앞으로 그거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요 내용 보도자료만으로 봐서는 좀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고요. 이제 이게 좀 아쉽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문제점이 분명히 여기 이제 정부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죠. 뭐 무인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든지 형법상 과대 광고나 사기 등이 문제됐다는 걸 이제 보도자료에서 지적을 하고 또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까지도 인정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면 투자자 보호 같은 것은 사실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공시 방법을 이제 규정을 한다든지 P2P 가이드라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공시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이제 거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사실은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여서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또 의문이 남을 수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가이드라인 만들어주면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도 있지만 또 그 규제만 지키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그런 희망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당분간 또 그런 희망을 접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이 업계 사람들에게 특히 또 부정적인 보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왜 안 내놓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즉 투자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가장 우선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ICO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향후에 진행할 곳이 많습니다. 물론 활동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단지 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다는, 범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금지할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고, 단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법이 없지 않냐, 그래서 한국에서 뭐든 다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저희에게 많이 물어요. 근데 단지 저희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법이 없는 건 사실이다 라는 것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모순되는 부분이 많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되니까 진행을 하라, 혹은 뭐 이건 안 되고 이건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게 법안이 나왔고요. 그래서 ICO가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단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지 이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이드라인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왜 이것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있네요. 승은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실태 점검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그 점검 배경에 대해서 ICO 추진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투자 피해 우려가 잠재되어 있음에도 업계 ICO 전면 금지 방침을 전원 요구 지속.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ICO,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 혹은 ICO를 진행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전면 금지를 좀 풀어달라, 혹은 완화를 시켜달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 달라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실태 조사를 들어간 거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정부가 진짜 이게 필요해서 이걸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니까 해주겠다. 그런데 뭐 국제 동향을 얘기하는 것도 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뭘 움직일 생각은,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자주적으로 뭔가를 할 의향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스위스,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다 얘기를 해놨는데, 이런 나라들에서 뭔가 좀 확실한 움직임을 보이면은 그때 가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한국은행에서도 네. 뭐 가상통화 관련된 그 TF팀을 좀 해지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말부터 미국은, 옛날에는 이제 크립토 애셋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뭐 애셋이라든지 디지털 커런시, 이런 디지털 자산이라는 식으로 이 암호화폐 혹은 토큰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좀 국제적으로 이런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거에 따라가려고 하는 뉘앙스를 보이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모두 다 정비가 된 이후에 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채팅방에서 의견을 좀 보니까요. 고뇌극복님이 미국이 법령을 다 제정하고 싹 다 교통정리한 후에 한국 정부가 압박에 슬쩍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다만 그날이 언제 오냐, 그 시기가 중요하지요.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미국 법령이 다 제정되면 좀 오케이 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제 정부가 느끼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산업은 산업으로는 발전을 시키고 기술은 인정을 한다. 단지 ICO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물론 선진국들은 이 부분을 제정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자산으로 2017년 4월에 금융법 이제 자산으로 가상화폐 통합 거래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2017년 연말부터 저도 그렇고요. 물론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수익에 따른 세금이 차등이 있다거나 아니면 혹은 뭐 이제 그 연말정산 그리고 확정신고에서 이 자산으로서 인정을 해서 매매를 할 때나 혹은 이제 저희가 물건을 살 때 비트코인 혹은 다른 가상화폐를 지불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다른 나라 눈치를 보기보다는 좀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 작년 2018년 11월에 자민당 소속 의원이 적극적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법률이 또 다시 법안이 또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 ICO에 대한 법안 그리고 ICO에 대한 세부 내용이 아마 올해 4월까지는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옆에 나라에서 또 이렇게 좋은 사례를 보고 있네요. 우선 앞서 보던 내용을 이어서 보면요. 그 바로 밑에 불법적인 ICO에 관해서는 아주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투자위원과 무관한 블록체인은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은?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엔 ICO 자금 모집 수단인 ICO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발표하지 않는 그 행위 자체를 조금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자체는 사실 지능이 돼야 되는 게 맞고 또 그 산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블록체인의 장점들이 이제 드러나다 보면 그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이제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 부분 역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좀 검증이 많이 되고 성공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지금 ICO를 통해서 자금 모집을 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이제 계속해서 메인넷이나 여러 가지 개발에 성공을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 역시도 이제 정부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블록체인 자체라도 진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는 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ICO는 금지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겠다. 어떻게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물론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산업을 육성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인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혹은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또 우리 실생활에 도입되고 혹은 그런 투명하게 또 탈중화적인 부분이 있어서 산업에 필요한 부분은 꼭 있고요. 단지 ICO를 금지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투명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CO 자금 조달 후에 어떻게 그 자금을 집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금 조달을 했는지도 오히려 이제 블록체인 기업, 그러니까 프로젝트 기업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을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고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투명하게 했었더라면 또 이렇게 금지되는 게 또 금지가 안 되었을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의 프로젝트들 그리고 ICO 조달을 한 곳들 그리고 할 곳들의 과제는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신뢰를 주는지 그리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책정을 했을 때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업을 지금까지 했는지 혹은 할 건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로드맵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 건지 아닐지 그런 투명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그 기준이 한국의 가이드라인이 물론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요. 그럼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블록체인의 산업이 산업대로 육성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 둘이 결합될 때가 또 가장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승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ICO는 다 금지하고 엄청나게 강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엄청나게 강하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건데 블록체인이 좋은 건 맞는데 이거를 너무 다 그러니까 이 기술은 아직 완성된 기술도 아니고 이제 막 사람들이 사용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팔아먹겠다,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엄청나게 규제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기술은 아직 아니거든요. 물론 이 컨셉 자체와 그 좀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원장 기술 자체가 그 라이브니스랑 세이프티라고 해서 이 기술, 이 원장의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바로바로 그러니까 속도와 아주 큰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속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블록체인은 아직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무결성적인 측면이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ICO 지금 상황에서의 ICO는 엄청나게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좀 그런 취지에서는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규제를 하면 되는데 해도 되는데 뭔가 아무런 움직임을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더 좀 답답한 거거든요. 규제를 엄청 강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블록체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을 따로 육성을 할 수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은 혁신 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한사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2019년 신년회에서도 문 대통령께서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정부의 최우선 경제 정책이 된 혁신 성장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혁신이 있어야 경제가 역동성을 살리게 된다. 그래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 공장, 여러 가지 이런 혁신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면서 또 규제 샌드박스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2019년도는 그런 규제가 완화되고 혁신 성장을 위한 도약의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 이제 2019년도 발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한 거는 암호화폐 쪽은 여전히 이제 금지하는 기조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약간의 실망스러운 이제 분위기도 이제 조성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좀 앞뒤 모순된 얘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을 하고 또 투명한 이제 자금이나 이런 것들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주요 부서를 두고 있고, 블록체인이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빨라요. 대통령 산하에 그런 부서를 두고 있다. 그럼 그럼 굉장히 적극적이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거기에 관련된 ICO의 자금 조달은 금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모순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미 대기업들도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산업을 많이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지만 지금은 디지털 시대니까 이 4차 산업으로 한국은 IT도 강국이라고 또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뭔가 좀 잘 살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볼 때 한국은 굉장히 블록체인에 적극적이지 않냐.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대학생들 해커톤에서 한국 사람들 그렇게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는데 또 그런 ICO 관련해서는 또 아직은 또 완강한 입장인데 오히려 빨리 이런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어서 아까 차승원 씨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 규제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단지 뭔가 기준을 주면 오히려 산업이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준 안에서 좀 더 커지고 그게 또 글로벌화되고 해외 진출을 하면서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이 조금 느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요, 혹시 좀 투명하고 이미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대기업 위주로 혁신을 한다는 의미는 아닐까 하고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은? 사실 이런 기조라면 대기업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이제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확실한 이제 사업 계획을 갖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가 생길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사기냐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정부에서 어떤 면을 이제 과연 사기로 볼 것이냐 또는 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 좀 구별해서 이제 스탠스를 취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라는 이유로 일명 사기라고 이렇게 몰아가기에는 정말 몰아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 것 같나요?
그러니까 형법에서 의미하는 사기라는 네. 것이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이나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망이라는 게 어떤 일을 실행할 의사, 그러니까 실행하고자 하는 뭐 생각이나 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여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재물을 취득하는 그것이 바로 기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이제 창업가, 뭐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그것이 100% 실현 가능한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디어를 어떤 사람에게 제시하는 것이 사기라고 한다면 사실은 창업가의 어떤 혁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사기라고 몰아가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아무 근거도 없이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이제 만약에 어떤 근거가 없는 것까지도 좋은데 근거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프로젝트 참여자가 아닌 사람을 참여자로 이제 허위로 내세운다든지 또는 어떤 전혀 아무 관련 없는 기술 개발이나 기술 기업에 대해서 우리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고 이제 허위로 선전을 하는 행위라든지 또는 어드바이저나 또 참여자들, 개발자들의 학력이나 양력을 허위로 표시해서 백서에 표기를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사실이 아닌 것을 이제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하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신생 창업 기업들은 조금 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신생 창업 기업이 하면 어렵겠다라기보다는 네. 기준이 있으면 다 하기가 편해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기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이 투명하게 그리고 투명하면서 적법하게 그리고 합법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신생 창업 기업이 예를 들어 이제 굉장히 다른 기술을 갖고 있다. 특별한 기술이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갖고 있지 않다라는 원천 기술이 있으면 또 괜찮습니다. 현재 근데 자금 조달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ICO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ICO라는 툴을 사용한다라는 건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신생 기업의 어떻게 보면 책임감 그리고 기업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업들이 법에 맞추어서 즉 ICO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자금을 조달하고 또 블록체인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이제 하기 위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ICO도 리버스 ICO만 사기가 아니라는 건데요. 명백히 이게 사기면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심플한 건가요? 명백히 사기일 경우에 네. 그것은 이제 사실 사기에 해당한다면 이제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할 거는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 이제 뭐 어드바이저의 양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속인다든지 허위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처벌이 가능한 게 외국에서 만약에 프로젝트들이 자금 모집을 했다고 해도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제 국내에서 어떤 실제 자금을 통한 이제 프로그램 개발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우리 토크를 또 마쳐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이사님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정부 발표는 지금 현재 산업은 육성을 하겠다. 단지 ICO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하지 않겠다. 조금 더 강력하게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의견인데요. 물론 그 부분도 저는 찬성을 하고요. 단지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빨리 제정이 된다면 좋겠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블록체인에 주목하면서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정부 보도자료를 낸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보도자료로 인해서 사실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앞으로 이제 더욱더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사실 정부의 입장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사기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면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지 뭐 반드시 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물론 뭐 ICO 자체는 지금 금지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전한 방식으로 법률적 리스크를 해지해 나가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을 좀 권유해 보는 바입니다. 승훈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을 떼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전 정부가 한 반년씩 늦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ICO 한창 열풍이 불었을 때 반년이 늦고 이제 한 반년쯤 후에는 거래소 같은 거가 또 문제를 삼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블록체인 정당을 표방하면서 이런 보도 자료도 내놨던 것 같은데 그런 좀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같이 한번 모셔서 말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코인 즐겨찾기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코인 즐겨찾기. 다음.